입니다. 한선호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빅파머스 오영웅입니다. 저기 오늘 어제 날씨가 많이 추웠고 바람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바람도 쐈고 네. 눈도 오고 해서 날씨가 안 좋았는데 오늘은 그래도 다행히 해가 떠서 하우스 내부는 좀 따뜻한 편입니다. 자, 다들 하우스 관리 잘 하시고요. 어제 바람이 많이 심해서 좀 피해를 입은 농가가 좀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어렵습니다. 이 시설 관리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그래서 오늘은 귀농귀촌, 장년층이 주로 선택하게 되는 귀농귀촌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젊은층이 선택을 하는 청년 창업농에 대해서 신랄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뭐 기본 뭐 대책이라든가 뭐 지원책 이런 것들은 그 검색을 해 보시면 알 수 있으니까 저희가 실제적으로 귀농을 하고 그 다음에 청년 창업농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 입장에서 한번 내용을 신랄하게 한번 얘기해보자 합니다. 괜찮죠? 네. 그럼 제가 청창농 대표인가요? 여기서 알겠습니다. 청천농 어떻게 본인의 한번 스토리를 한번 몇 년도에 하는지. 저는 23년도에 음. 청년 창업농 파주에서 이제 선정이 됐고, 네, 파주에서 선정되고 지금 몇 년? 23, 24, 25, 이제 4년 차가 됐죠. 대출 얼마 받았죠? 대출은 4억 받았습니다. 아직 1억 남았고, 네. 제가 사업계획서에서 토지 구매하고 하우스를 단계적으로 증설한다라고 써서 1억을 남겨둔 상태고, 아마 올해 봄에나 마저 대출을 받아서 하우스 증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3년 동안 해보니까 어때요? 일단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벌써 그 3년이면 이것저것 좀 많이 경험이 쌓였을 것 같은데. 저도 요이 땅 하고 선정되고부터 뭔가 이제 수익이 발생되고 뭔가 이제 빚을 상환해 나갈 거라 생각을 했는데, 실상 땅 사는데 1년이 걸렸고요. 하우스 시설 업체 선정하고 시공 받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는 거는 1년밖에 안 되고, 또 이게 농사라는 게 시작하고 나서 판매가 이루어질 때까지 또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2년 한 3개월 정도는 소득이 없었어요. 그쵸. 그래서 퇴직금이랑 모아둔 돈이랑 이것저것 쓰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 귀농을 하고 이 농촌 지역에서 이 농업을 한다는 거는 정말 할 얘기가 많아서 아마 이거는 시리즈로 여러 편을 아마 나눠서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할 말이 많죠, 할 사실. 말이 많습니다. 변화무쌍합니다. 네. 예. 그 한선호 같은 경우는 벌써 2022년에 선정이 되어서 이제 가을 정도에 이제 토지를 구매하고 하우스를 올린 이제 건데, 한선호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작물을 할까 이런 고민은 아예 없었습니다. 무조건 리톱스니까. 네. 그러니까 작물 선택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이 어떻게 하면은 리톱스를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재배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재배도 재배지만 결국은 이것도 사업이다 보니 매출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쵸. 그죠? 그러니까 예상대로 또는 계획대로 어느 정도 매출이 나와 주어야만이 생활도 될 뿐만 아니라 상환도 해야 되니까. 물론 장기 상환이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그 시간은 상환 시간은 도래하거든요. 언젠가는. 벌써 3년 4년 지났잖아요. 이제 2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잠 못 자는 이 그 귀촌 대출자 또는 청노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생각대로 안 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렇지 않나요? 그쵸. 제가 청창농이라는 제도를 알고 시작할 때가 23년도인데, 그때만 해도 유튜브에 청년 창업농 검색하면 월 300씩 벌어요, 월 500씩 벌어요, 뭐 채소 농장도 있었고 뭐 딸기 농장도 있었고, 그런 청년 창업농 선정돼서 돈을 많이 번다라는 유튜브가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청년 창업농 검색하시면 월 몇백씩 그 빚을 쌓여가고 있는 청년 창업농, 뭐 청년 창업농 절대 하지 마라, 막 이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청창농으로서 그 두 영상을 봤을 때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청창농이 처음 시작된 게 몇 년도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2017년도가 2018년도 정도 알고 있거든요. 네. 그때 시작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상환이 시작이 됐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일찍 하신 분들은 상환이 됐고, 상환이 시작이 됐고 네. 또는 이제 유예하거나 그쵸, 유예하신 어. 분들이 많죠. 그 사람들이 아마 할 얘기가 많을 텐데 아마 귀농도 마찬가지예요. 귀농 귀촌은 좀 그나마 괜찮은 편인데 귀농은 말 그대로 대출 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귀촌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2019년도에 경기도 귀농 귀촌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그 같이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벌써 7년이 지났거든요. 아마 저처럼 귀농 귀촌자로 선정이 되어서 대출까지 받아서 농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예 실행을 안 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는 이제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제 다양하게 이제 갈라질 텐데 앞으로 이제 그 은퇴 시점이 계속 빨라지고 은퇴자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 시골 쪽 시골로 내려가서 도시를 떠나서 어딘가로 가서 농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바로 저는 이제 귀농 귀촌 프로젝트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그냥 뭐 흔한 얘기이긴 한데 준비 없는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또는 좀 부모님 뒷배경이 있다거나 또는 그 작물을 막 생각하면은 진짜 밤에 잘 때마다 꿈에 나타난다든가 그 작물을 재배하지 못하면 진짜 죽을 것 같다든가 그 정도로 그 작물에 애착이 없으면은 애착 저는 두세 번 정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되게 공감되는 부분이고 앞전에 유튜브 얘기했던 것도 500만 원 버는 분도 사실이고 500만 원씩 빚지는 분도 사실인 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기반이 있거나 아니면 이쪽 계통에서 뭔가 학교를 졸업하셨던 분들은 금방 자리를 잡고 월 몇백만 원씩 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반대로 이런 광고나 매출 영상 매체를 통해서 나도 한번 해볼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그렇게 준비를 많이 안 하고 열정만 가득해서 오신 분들은 지금 뭐 유통이나 판매나 상품에 대한 그런 퀄리티를 높이지 못해서 월 몇백씩 적자를 보고 계신 것도 사실이에요. 그 여러 요소가 있죠. 뭐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유통은 어떻게 할 것이며 마케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재배는 어떻게 할 것이며 포장은 어떻게 할 것이며 너무나 많은 그 해야 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완벽하게 클리어가 된다 할지라도 시장 상황이 또 변화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고려해야 될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요새는. 이게 농사라고 그냥 단순하게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것도 경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준비를 해서 들어오셔야지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그냥 뭐 가볍게 프랜차이즈 창업하는 것처럼 들어오시면은 진짜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농업도 저는 연애하는 거 결혼이랑 똑같이 생각을 해요. 결혼도 연애를 좀 오랫동안 많이 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행복하게 살 가능성이 높은 거와 마찬가지로 네. 이 농업도 그 해당 작물을 직접 또는 직간접으로 좀 많이 재배를 해보고 경험을 해서 하는 게 훨씬 좀 실패할 확률이 적지 않을까. 왜냐면 간접적으로 뭐뭐 필요한지 많이 경험을 해봐야지 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가 있는 거지.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고 했다가는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이 그렇잖아요. 청창농 제도 자체가 약간 양날의 검인 그러니까 준비되신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인데 그렇게 막 준비가 안 돼 있고 호기롭게 도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이게 그 날이 자신을 향해서 와가지고 힘들어지시는 거예요. 상환 날짜는 반드시 도래합니다. 그렇죠. 반드시 도래하고 그 안에 얼마를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상환할지 계획이 짜져 있고 그 물건을 키울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 상태에서 하우스 짓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유튜브 보고 하려고 하세요. 모든 분들이. 시행착오 기간이 좀 필요하죠. 뭐든. 그 시행착오를 유튜브로 해결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 너무 많고 답답해요.
그 뭐 딸기 키우는 게 쉽다고 생각하셔서 딸기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드는 건데 난 딸기 못 키울 것 같아. 자신 없어요. 네. 정말 어려운 작목이라고 알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딸기가 돈이 많이 된다 하고 딸기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하셨는데 곰팡이나 뭐 균이나 이런 게 와서 망하시는 분도 보고 키웠는데 당도나 브릭스나 뭐 이런 게 떨어져서 상품 가치가 없어가지고 싸게 팔아서 결국 적자 보시는 분도 너무 많고 엽채류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 뭐 관리를 너무 못 하신다던가 아니면은 잘 키우셔도 판로 확보를 결국 못 하셔서 수익화를 못 하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거를 이 청창농 하기 전에 고민을 하고 들어오셔서 생산과 동시에 그런 영업 전략이나 이런 거 같이 펼치면서 가셨어야 되는데 일단 키우고 나서 팔아야 되니까 그때 가서야 가기에는 너무 늦었다. 5년이든 7년이든 그 이자만 내는 기간 있잖아요. 그렇죠. 5년 거치 20년 상환이니까. 그러니까 거치 기간을 내에 최대한 빨리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진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말 그대로 시행착오를 1년 겪는 사람하고 3년 겪는 사람하고 나중에 돌이켜 봤을 때 그 기대 수익이 엄청나게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많이 해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돈이든 남의 돈이든 그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빨리 포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돈을 더 버는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선정되고 와서 재배 기술 배우시다가 이거는 수익성이나 안 나온다고 청창농 포기하시는 분들 꽤 계세요. 대출만 안 받으면 맞아요. 되니까. 그 오히려 상환이라는 그분들이 게 현명하다 생각을 했어요. 상환이라는 건 대출이 받게 되면 이제 상환이 시계가 뚝딱뚝딱 돌아가는 것처럼 상환을 받기 전에 충분히 내가 이 일에 내 인생을 몇 년 동안 걸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본인뿐만이 아니라 배우자가 있건 친구가 있건 같이 한번 겪어보고 상담을 해서 해야지 절대로 혼자서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변에 청창농에 있으신 분들한테 여쭤보는 게 내가 볼때 가장 좋고 남자들이 문제인 것 같아. 남자분들이 네. 그렇죠? 배우자들이 훨씬 더 이성적으로 판단하시는 아 거예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 남자분들이 조금 약간 열정 가득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청창농을 저는 원래 퇴사를 하면서 사업을 하려고 나왔던 거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 비해 준비를 많이 하고 청창농이 됐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들어와 보니까 현실이랑 다른 부분이 많았고 시간을 많이 허비했어요. 그것 때문에. 아니 최소한 좀 농촌 생활을 해본다든가. 그러니까 아니 농촌에 맞는데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흙을 매립하는 것도 처음 알았고 포크레인 그 굴삭기 렌트병이 저렇게 비싼지도 처음 알았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뭐 각종 그런 뭐 인허가 문제 네. 그런 것도 처음 알았고. 상수도 뭐 하는 것도 다 상수도 개발 허가 받아야 되는 지하수도 거고. 몰랐고. 맞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클리어해 나가는데 모르면은 돈을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땅이 모내기 전에 사야 된다는 것도 몰라서 모내기 끝날 때까지 1년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려야 되고. 매물이 없어서. 예. 제가 바보도 아니고 1년 동안 땅 사는데 시간을 버린 게 아닙니다. 땅이 안 나와요. 근데 모내기 끝날 때까지 뭐 이렇게 뭐 그게 당연해야 되지. 그러니까요. 당연한 거니까. 제가 사는 거주지 반경 몇 킬로 내에 얼마 평당 얼마에 이 정도 평수와 그리고 도로 인접도 같은 것들을 다 정해놓고 땅을 사려고 봐도 땅이 없어요. 모내기 처리라서. 그럼 또 내가 모내기. 원하는 땅이 또 내가 원하는 시점에 나온다고 그렇죠. 보장이 없죠. 운도인데 어느 정도 계획은 가지고 가야 돼서.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여러 번에 네. 나누어서 계속 방송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농지은행을 또 잘 활용하는 것도 그쵸, 그런 좋은 것도 방법 중 괜찮죠. 하나고. 왜냐면 토지를 구매하는데 큰 돈이 들어가니까. 거기서 연습 게임 하는 것도 괜찮다 괜찮은 것 생각합니다. 같아요. 농지은행을 빌리면 솔직히 토지 비용 거의 안 들어간다고 봐야죠. 연비가 한 100만 원 미만으로 음. 알고 있고 직불금으로 100만 원 정도가 나오니까 거의 공짜죠. 저도 좀 젊었었다면 차라리 저도 농지은행을 했었으면 저도 차라리 좋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 돈 가지고 또 다른 걸로 더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상권만 가지고 있어서 하우스 올리는 게 조금 문제가 되긴 해. 시설 하우스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좀 고가의 시설을 올리는데 좀 그렇긴 네, 하네요. 맞습니다. 근데 일반 하우스 같은 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농어촌공사가 가지고 있는 땅이라 네. 5년씩 계약을 해주기 때문에 음.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 그래도 자기 땅 아닌데다가 몇 억씩 시설하우스 투자한다는 게 부담이 되죠.
자 오늘 그 귀농 귀촌하고 청년 창업농에 대해서 일단 무거운 주제이긴 하나 일단은 시작을 했고요. 에필로그 같은 거죠 예. 오늘 이거는. 그래서 앞으로 여기 오영훈 대표하고 둘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겪고 있는 이 제도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갈 거니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뭐 열심히 할 말 많죠? 너무 많습니다. 이 욕할까봐 약간 걱정이. 아 그쵸. 네. 저 지자체 공무원들하고도 소통도 필요하고. 아 공무원분들은 욕할 게 없어요. 사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라 이 규정과 규법 같은 거를 만드신 분들이. 욕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쪽하고도 이제 커뮤니케이션 많이 해야 된다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또 흥분했네요. 열받아. 농협하고도 친해 알아야 되고. 그렇죠. 저는 진상입니다. 자 오늘 일단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 또 촬영을 해서 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